이정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늘 토론 잘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네. 가슴 떨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네. 국민들께서는 오늘 네. 첫 경제 토론을 어떻게 보셨을까? 네. 네,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에 후보 대한 쪽에서 TV 두려움도 토론 있고. 준비 네. 실무단에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방송 토론 준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경선 토론 때부터 네. 토론 준비단에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네. 경선에서도 세 차례 토론이 있었고 이제 음. 본선 토론이 세 차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경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경선 토론에서도 포용력과 안정성, 신뢰감, 준비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면모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요. 네. 오늘도 참 잘하셨다. 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못 들어갔을 거고 어디에 네. 들어갔습니까? 스튜디오는 7시 45분 방송 들어가기 15분 전쯤에 네, 이제 거기 다 둘러보고 어. 또 말씀드릴 거 드리고 네.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어. 저는 다 밖으로 나가도록 했고 음. 후보자하고 일부 이제 방송 스태프들만 남아서 네.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네. 왔군요. 계속 지켜보면서 또 다른 모니터하고 후보 쪽 그랬습니다. 의원들이랑 같이. 각각 대기실이 대기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4개의 대기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네. 잘 그렇군요. 보고 민주당에서 오늘 잘한 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네. 텐데 굉장히 네. 잘했던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3년 전에 이제 TV 토론 백업 책임자를 했습니다. 네. 그 백업 책임자는 뭘 하냐면 이제 네. 정책 실무 책임자가 주축이 돼서 뒤에 한 60여 명 이상이 실제 스탠바이를 그 시간에 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발언 가운데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몇 가지 틀린 얘기를 했죠. 대법원 판례, 중노위 이런 데서 다 통과된 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그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모든 언론들에다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 체크 네, 네. 또 민주당에서 오늘 잘한 걸 그걸 바로바로 카드뉴스 형태로 해서 만들어 돌리더라고요. 하다 보니 카드뉴스가 한 아까 9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네. 때. 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는 시청자들은 이게 실시간으로 지나가기 네, 때문에 잘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분들이 잘못 받아치면 그대로 그냥 받아쳐서 그렇죠. 사실이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뭐 통계 수치 일부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기조 자체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까 예를 들어 농촌 그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질문이. 네.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에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질문이 틀리다 보니까 답변할 기회도 없이 훅 지나갔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카드뉴스 그래요. 이런 걸 하면서 바로 잡는 이런 것들 실시간 대응 참 잘하셨다. 맞습니다. 방송 토론 준비하면서 제일 저희가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밍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이라든지 전략과 함께 저희 방송 토론 준비단에서 팩트 체크도 아까 계속 그 진행해 팩트 왔습니다. 체크한 거 화면에 좀 몇 개 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팩트 체크한 거.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함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이니까 미리 토론에 임하기 전에 토론 기조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기본 전략? 그리고 그것대로 제대로 또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조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조를. 저희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다. 안정감. 능력과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오랜 검증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운영하시고 네. 국정에 책임을 지시려고 한다면 네. 무엇보다도 안정감 있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모를 가지고 계시니 그런 모습들을 토론을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경선 토론도 그렇고 오늘 첫 번째 토론에서도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준석 후보의 그 깐족거림이 굉장히 심하다. 네, 정말 제가 화가 날 정도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이렇게 흥분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참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네. 화면에 나오는 게 아까 그
실시간 팩트 체크했다는 네, 바로 네, 저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고 노란 봉투법이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거짓입니다.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한다면 국민 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나온 거군요. 네. 그럼요. 네네. 진행하시느라가 아마 잘 못 보셨을 네, 수도 네, 있는데 토론하는 중간에 이제 틀린 것들을 바로바로 저걸 얼마나 순발력 있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네. 쓰는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나 이 내용 보도하는 또 네. 채널들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좀 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실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네. 후보님은 아까 안정감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네. 주로 총론 위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전략 전술적으로 보면 방어적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는 강론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론 위주로 하는 건 뒤집어서 잘못 이야기하면 잘난 척이 됩니다. 네. 잘난 척은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점수를 따는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연 말단 아까 USDT 네. 이런 저희들은 뭐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온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설사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욕먹지 않아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런 이제 강론, 지연 말단적인 거에 집착하면서 네. 어떤 나는 이렇게 똑똑해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데 네. 토론에서는 가슴으로 설득하는 거지 뇌로 설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근데 면에서 이정훈 의원, 네. 그 아까 안정감을 기조로 했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하도 깐죽대고 네. 또 김문수 후보의 질문도 있었고 그런 걸 했을 때 후보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체크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후보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은 절대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오더라도 네. 곧바로 받아치시거나 좀 화를 내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곧바로 좀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혹시 또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 다행히 흥분하지 않으시면서도 네. 그래도 그 발언의 문제점이라든지 깐족거림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을 가정적으로 극단화하고 한 번 가정하면 그대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준석 후보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 네. 양안 관계 문제를 얘기하면서 친중국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막 몰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재명 대표님께서 브레이크를 이런 거신 표현을 것 좀 같습니다. 자꾸 저를 네.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죠. 네.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했다고 그대로 몰고 가는 것도 정말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건데 외교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네. 우리 국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인데 중국이나 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근데 하신 또 것 이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네. 후보가 네.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토론이 안 된다라고 또 깐죽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는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닥치고 몰아가는 그냥 무조건 네.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습관이 아주 잘못된 습관이 네. 이준석 후보에게 들었고요. 네. 저는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리 아하.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더 올라갔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네. 오면서 이제 본 댓글 중에 제일 적확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은 4명 중에 딱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댓글입니다. 되고 싶은 분은 네, 되고 싶은 네. 분은 나머지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발목만 잡고 싶은 것인데 네.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반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대만, 중국에 네. 만약에 양안 관계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를 질문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자기 얘기는 없고. 자기들은 질문을 역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일반론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어적으로 굉장히 잘한 답변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물으면 우리는 칩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자기들은 답변하지 않는 위치라는 걸, 즉 네.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또는 되기를 원치도 않는다.
라는 전제처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선두주자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스타트 전부터 네. 이제 1대3 토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아마 했을 듯한데요. 네, 오늘 실제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협공이 네. 진행이 됐고요. 2차, 3차 토론에서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준석과 김문수 중에 네. 누가 더 힘들었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정말 제대로 안 된 후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무슨 말을 과거에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프레임이 명확하고 그 프레임을 강요하고 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을 고르게끔 막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A를 골라도 문제가 되고 B를 골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난처한 질문들을 막 던져버리는 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또 이제 또 어거지를 막 쓰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전체적으로 가장 아쉽다는 게 이제 기조,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이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옛날에 내가 모든 차의 부품을 다 알아야 되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든 그 부품이나 구성 내용을 알아야 되냐라고 이제 농담을 하듯이 네. 대통령이 이런 세세한 강론 어떤 그 백화점식 또는 어느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수십 가지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그 철학, 기조 이 부분인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실용이라는 말을 오늘도 네. 본인이 네.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오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이들의 기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병존하는 성장 위에 네. 분배가 있다. 성장을 해야 분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김문수 후보는 최소한 경제 분야 아까 뭐 네. 핵 관련 이런 것들은 경제랑 직결되는 부분에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었고 경제 관련해서 과연 어떤 기조냐. 네. 제가 왜 이걸 중요시하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결과를 5년 집권을 하고 성적표가 좋다 안 좋다의 평가일 뿐이지 그것도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거든요. 네.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윤석열 그렇게 자유하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맨날 그걸 강조를 했는데 네. 정작 일을 할 때 보면 스몰 가버먼 네.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을 본떠서 얘기를 한 거죠. 스몰 가버먼이라고 해놓고 막상 일을 할 때는 항상 정부에서 다 관여를 하는 심지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그런 사람의 본능까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경제정책에도 네. 그대로 나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철학이나 기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전혀 엿볼 수가 없었다. 자, 지금 철학과 기조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제 안정감을 네. 줘야 된다. 이 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키워드 기조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 단어만큼은 좀 국민들에게 이번에 각인시키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이 경제 분야가 된 것도 결국에는 뭐 정치나 사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제와 민생이 거의 그냥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시급하게 회복하고 또 성장과 회복을 충실하게 이뤄냄으로 네.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런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AI와 K컬처, 뭐 K방산 등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을 해서 네,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좀 보여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이제 하나 키워드로 보면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죠. 성장 동력 그 뒤에 회복. 이제 문화 강국 코리아 이제 문화에 네.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건 역시나 이제 성장 동력 회복 플러스 알파의 그 세부 강론이 될 수 있겠죠. 그 문화 이야기를 할 때 이준석 네. 후보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인 소외된 문화예술인 그런 강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총론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의 요소로서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을 넘어서는 네. 새로운 각도의 서비스업에 대한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소외된 작가 물론 그런 건 항상 챙겨야 되는 중요한 요소지만 지금은 성장 동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문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답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루 전에 네. 페이스북에 상당히 장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경제를 펼치겠다 이 경제 공약을 정리했단 말이죠. 그거를 읽어보면 상당히 일목요연합니다. 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고 또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진짜 성장을 해나가자 하면서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뭐 토론이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된 듯한 느낌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 토론의 꼭지만 쭉 해서 제가 대충 뽑아본 게 15가지가 넘는 꼭지가 나왔어요. 네, 네. 그 강론적인 꼭지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완전 어수선하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이다. 최저임금은 온 국민에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네, 네. 최저임금제를 해놓고도 276만 명이나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역별 차등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작용이 어떤가? 그러면 업종별 차등은 어땠는가? 88년에 딱 한 번 우리가 일본 거를 뺏겨오면서 처음에 이제 업종별 차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왜 이준석 후보는 미국 사례를 들고 있는가? 엉뚱하게 넓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일 생활권이에요. 네. 그러면 임금이 낮은 곳들은 바로 낙인 효과가 찍혀요. 어느 지역은 임금이 완전 꽝이 되더라. 거기로 이사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강론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거기서 실력 차이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이 15개 이상이 강론만 나열되면서 굉장히 그래요. 중구난방이 돈 감이 있죠. 자, 우리 이제 이정은 네. 의원은 기자이기도 했고 진행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참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이런 분을 상대로 제가 또 취재를 해야 돼요. 취재를. 그래서 후보는 토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표정이나 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최선을 다하셨고요. 저는 네.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120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 한 108분 정도. 아. 그렇게 되면 4명의 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뭐 2, 30분도 제대로 못하는 시간 아닙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있었고 네. 저희 민주당과 후보님께서도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과거 발언을 왜곡하거나 네. 또 말꼬리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트집을 잡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의 경우에도 뭐 전후 맥락은 다 끊어버리고 마치 자영업자들을 무시하거나 네. 그분들의 노력이라든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좀 더 그 불법적인 영업이 아니라 업종을 전환하면 네.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사례인데 네. 그것을 그냥 사례 하나를 살짝 뽑아가지고 맞아요. 왜곡하고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뉴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네. 그 120원 발언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네. 이슈가 됐고 왜 오늘 이 토론에서 얘기돼야 되지? 그걸 맞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아마 오늘 토론 지켜본 분들의 95%는 저는 그 맥락을 이해 못했을 네네.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상대였다면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한 거는 이재명 후보님을 엄청나게 도와준 거죠. 그걸 잠시 설명을 하셨지만 충분히 네. 그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답변의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건 전략적으로 미스를 하는 거죠. 질문을 설정할 때. 제가 오늘 이 상대방들의 질문을 보면 네.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질문을 뽑는 거예요. 질문을 뽑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나오면 내가 그 다음에 뭐를 해서 엎어친다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장 앞에서 그냥
약혼을 죽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저 창피 줘야지 요 단순 1차원적인 질문을 주로 뽑아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저희 후보님을 향해서 던질 만한 예상 질문들도 저희가 미리 다 준비하지 네, 않았겠습니까? 준비했던 데서 거의 100%다 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생각들 정리하고 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네. 수비에 그치지 않고 네. 상대 후보의 발언의 문제점이라든지 허점들에 대해서 적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뭐 지난 대선에서 토론을 해봤고 또 요즘 보니까 유세도 원고도 안 보고 막 네. 자유자재로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이제 워낙 그렇게 주제 장악력이 있으니까 네. 그냥 뭐 후보에게 좀 맡겨볼까? 이것도 또 이 팀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발언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고 아니, 수많은 그래서 제 이슈들에 질문은- 대해서 제 질문은 그래서 혹시 그래서 덜 준비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방송 토론 준비단에서 준비한 것도 벌써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준비를 네. 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예상 질문과 준비된 답변들이 좀 후보의 있습니다. 준비된 토론이었군요. 네. 근데 네, 그것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후보님께서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오랜 기간 동안에 네. 또 연구하시고 또 실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네.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네. 그런 우수 성공 사례, 뭐 행정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은 안 오늘 했죠. 네. 토론을 보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든다면 이준석, 네. 김문수 이 협공이라든지 이준석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론을 하면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도 몇 차례 계속 반복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네. 같은 단어가 예. 반복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세심히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런 아마 것들. 오늘 이제 토론은 경제 분야는 제가 볼 때 네 분 중에 가장 준비된 분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뭐 저희 이제 경제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네.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쉽게 커버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평타지만 그게 이재명 후보께서 압승을 한 거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네. 1등 후보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 방어적으로 간 자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거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남은 주제들은 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력으로 올 주제들이잖아요. 상당수가.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보다는 훨씬 더 네. 방어적으로 나오든지 어떤 그건 전략적 기조를 이제 정하셔야 되겠죠. 네, 소모적인 논쟁이 좀 이제 네. 줄거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을 꺼내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것들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방송 토론이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뭐 네거티브라든지 네. 말꼬리 잡기라든지 왜곡해서 뭐 잘못된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오늘 한 번 끝났고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120분씩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건설적인 토론이 좀 진행이 됐으면 근데 좋겠어요. 이제 제가 오늘 강연, 네. 강연을 막 많이 해본 분들도 막상 강단에 서려면 떨린다고 하잖아요. 네. 또 이제 이정은 앵커도 막 방송 많이 해봤지만 네. 또 방송할 때 떨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컨디션은 어땠습니까? 괜찮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 준비 단계부터. 네, 차분하셨고요. 또 정말 진실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 본인을 도구로 써주십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도구로 네. 써주십사 하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러셨고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네.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네. 5.18 행사까지를 아마 다 소화하고 그럼요. 올라오신 걸로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부터 유세를 하지 않았어요. 네. 토론 준비를 한다고. 네. 네. 한 가지 이제 네. 이준석 후보가 젊음을 강조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얘기인데 네. 굉장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네.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의 텍사스 이전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저희가 보기엔 치명적 실수란 거예요. 그거는 네. 세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네.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가 이익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배당을 가져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났잖아요. 네. 열받아서 간 거예요. 열받아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빼놓고 이제 네. 딱 그 어떤 현학적 자세,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 안정적인 공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친중이 왜 나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대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친중이 왜 나오냐고. 이게 논리적 맥락이 없는 것을 갖다 친미와 친중을 교막해서 계속해서 그 갈라치기 하려는 프레임 억지로 하는, 물론 맞습니다. 그걸 선제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잘 나를 친중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본데요 하면서 이제 잘 막은 거죠. 이런 논리 비약을 원래 이준석 후보가 이제 허수아비치기라든지 논리 비약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억해 보시면, 저작년이 됐나요 벌써? 저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이 대표 선거할 때 나가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일체 휘말리지 않고 방어한 네. 거 굉장히 잘하셨다. 네, 억지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면서 계속 자기 프레임만 주장하는 것들을 네. 그래도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 잘 끊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후보님들이 스튜디오에서 나와가지고 1층에서 네.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좀 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간단하게 소감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네. 그 이준석 후보는 기자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본인의 뜻대로 이게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막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일거에 딱 끊어내 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네. 기조를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백분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아. 네, 뭐 그런 말씀하시고 되게 짧게 말씀하시고 긍정적으로 가셨습니다. 얘기했네요. 네. 네, 김문수 후보의 어떤 기조, 본인 개인의 생각 같아요. 그 당의 생각도 아닐 것 같아요. 네. 기조에 대해서 조금 읽을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네. 중대재 처벌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또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를 이제 예방 위주고 처벌 위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재해에서 안전관리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하면서 다 예방 위주로 가고 있죠 이미. 근본적인 철학이 노동자, 근로자 또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다수의 민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말로는 강조하는데 제도적인 걸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이 여전히 네. 어떤 부자 위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점을 금방 이렇게 캐치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워딩이 그거였네요. 토론 끝나고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난제를 타개할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그 실무팀의 입장에서 말이죠. 네. 오늘 2시간 전체 중에 이 대목은 참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네. 이거 계획대로 잘 됐는데 혹시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대목은 어떤 건가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제 기억에 남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관해서 네.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을 고를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네. 부분을 확실하게 끊어내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적으로 극단화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신 부분 참 잘했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이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님의 미국 관련 과거 발언도 이것도 네. 반미로 계속 몰아가려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서 네.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또 단호하게 딱 끊어내시는 부분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김문수 후보도 역시 네. 이준석 후보처럼 한쪽으로만 막 몰고 가면서 네. 뭐 반미주의자, 그다음에 친중 막 이런 것들을 몰고 가려고 했을 때 외교라는 것은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국익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는 네, 것이고 네, 네.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도 정말 소중한 것이어서 그걸 네.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도 명확하게 하셨고 네. 또 실용주의 관점에서 외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원칙적인 얘기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제가 네. 농담 하나 드리면 네. 우리 한참 이제 토론 중에 네. 본인도 그것도 잘 모르고 대답을 말을 한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외교 관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트럼프와 가장 신뢰가 있는 건 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럼 그걸 지금 저 이재명 후보 그 재판 받는 거를 기준으로 네, 하면 네, 그거 네. 허위 사실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관적인 인식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국제 신뢰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끔찍할 거다라는 식으로 뭐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이나 네, 이런 네. 같은 걸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는데 왜 미국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네. 우리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끔찍할 것이다. 네. 이건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 대목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구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꺼낸 게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꺼낸 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네.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주고받음이 있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정리된 생각이 명확하게 있으십니다. 그런데 네. 오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아예 처음에는 답변을 뭐 듣지 않겠다라고 네. 했다가 10초 한번 말씀하십시오라고 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는데 네. 그 10초 동안에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약간의 논란들이 있는 것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옳지 않는 거 아닙니까?라는 네.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 타협 또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래요. 계십니다. 그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께서 이제 소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선빵 날린 거는 속은 시원했는데 정말 토론의 방식이나 네. 애티튜드 그 매너에 있어서는 빵점이죠. 이런 게 이제 네. 대표적으로 말 잘하고 이제 점수 깎인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다 떠나서 사람들은 네. 주로 이미지에 남는 거 잔상은 애티튜드죠. 이런 면에서는 최소한 상대방이 기초적인 답이라도 하게 주는 게 질문했으면 답을 하겠죠. 그렇죠. 기본은 근데 답변을 아예 그냥 질문해놓고 계속 본인 질문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전략적으로 물론 전략일 충분히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저도 속이 좀 시원하고 근데 잘한다. 이건 토론의 전략상으로는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이기 때문에 네. 상대 후보가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안 해도 되고요. 야. 질문을 하면서도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네. 말씀은 이제 어차피 전략적으로 한 거죠. 탈락할 후보로서는 잘 선택한 전략인데 어, 만약에 굉장히 추궁을 1등 잘해준 후보가 것이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애티튜드로 이제 낙제점. 그러니까 아까 12-3. 말씀하셨죠. 진짜로 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 내란 세력 김문수 후보의 책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네. 다만 이게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질문을 할까 누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권영국 후보가 네.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속 시원했습니다, 다음 네. 토론회가 이제 사회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 문제로 이어져 가는데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도 있겠습니다. 23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KBS에서 날, 합니다. 사회 토론. 요것도 또 오마이TV도 중계를 합니다. 오마이TV가 거금을 들였어. 선관위에 거금을 냈어. 네. 오마이TV도 인터넷 미디어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고 또 오늘처럼 사전 토론, 사후 토론도 하게 되는데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또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사회 분야 또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네. 충분히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기본 기조는 준비된 대통령, 네. 그다음에 안정감 있는 대통령, 네. 그다음에 뭔가 효능감이 있는 대통령,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정감, 네. 포용력,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은 네. 통합 아니겠습니까? 음. 특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갈등하고 분열하고 네. 또 서로 대립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음. 통합을 위한 네. 구체적인 노력들, 사회 분야, 정치 분야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거고요. 또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가 중요하고요. 네. 탕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세 번째 경선 TV 네. 토론에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절대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네. 또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점을 그래요. 찍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오늘 분야도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네. 이유는 심플한 게 내란 우두머리와 계속 동조했던 분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고 네, 네. 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제명이다 무슨 탈당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도 한번 못했던 사람이 여전히 이제 그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공격하는 건 뭐를 해도 다 부메랑으로 본인에게 네. 또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제 어떤 잔잔한 그 짤짤한 그 말꼬리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호도하면서 네. 오늘 사실은 저는 오늘 이런 토론 같으면 정말 알맹이가 없다고 제가 혹평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말꼬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네. 전체 큰 틀에서 이미 뭐 많은 국민과 시청자분들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네, 되지 저희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네. 토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두 차례 남은 토론에서도 아마 이재명 후보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 대척점에서 자기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아하. 좀 쓸 것이고 네. 분명히 갈라치기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당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네. 겁니다.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토론으로 정말 바닥을 드러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네.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TV 토론 영역에서는 뭐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주로 합니다. 오늘 보니까 네. 원고를 그냥 보고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네. 자기 것으로 소화가 충분히 안 돼서 보여주는 아마 네. 이재명 후보 한 분 빼놓고는 세 분이 다 이제 보고 네. 뭐 네. 메모를 보고 쭉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진짜 토론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준석 후보도 아마 이제 유세 다니고 그러면서 아마 정신이 없어서 네. 더 그런 측면 같은데 네. 그리고 너무 지역말따적인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메인스트림 본류를 이제 본인 스스로 놓치는 네. 근데 본인은 막 강론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그런 걸 잘 모르는 네. 이제 이런 허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토론의 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네. 방식에 대한 거 6분 네. 30초씩 하는 최소한 미국식으로 둘이 스탠딩으로 난타전을 벌일 수 있는 이런 네. 거면 가장 좋은데 기왕 넷이 나왔다 그러면 1대1 주도권 그 정확하게 한 명 앞에 뭐 이런 정견 발표하듯이 하는 건 우리가 이미 공약은 다 네, 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리 그 아까운 시간을 뭐 정견 발표하듯이 그런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한 명당 누구 딱딱 집어서 주도권으로 하는 부분을 아주 빡세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도 있고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국민들이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누가 준비됐고 그렇죠. 네. 실력 누가 차이가 확 준비되지 나겠죠.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판단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2시까지 네. 1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잠도 자고 그래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TV 토론 오늘 이 판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대선판 전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우리 이정원 의원께서도 이제 유세 현장에 계속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10여일간의 경청부터 유세까지 쭉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와 유권자의 이 접촉 국면에서 관찰한 것 중에 인상적이거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드는 게 있다면요?
지난주 화요일에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요새를 하실 때 네. 제가 사회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포항만 해도 뭐 보수의 텃밭이라는 그렇죠. 곳이었고요. 네. 제가 경북 지역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 지역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한 5천여 명. 네, 정말 열악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곳에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 고생 많이 하시면서 네.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날이 평일 오후 4시였으니까 과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네, 올까? 네. 그런데 포항시청 앞 광장 뭐 주변에 인도 뭐 계단까지 가득 메운 상태였었고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었고 네. 당원들뿐만 아니라 어허.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들으시고 또 연호하시고 네, 박수 치면서 성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달라졌구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경북 지역에서도 정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남은 기간에 네. 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뵙고 네. 또 설명드리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마이TV에서 이걸 계속 중계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호 네. 기자가 가서 중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됐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니까 네, 이게 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설 시간이 좀 길어지셨죠? 너무 길지 않냐 이런 지적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좀 길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그만큼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만큼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포항시청 앞에서 하실 때도 네. 성남시장 시절에 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던 것. 구체적인 사례들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더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을 네. 설명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충만하시다.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금토일에 이제 그 지역에서 네. 계속 그 지원 유세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후보께서 그 경청 투어를 하면서 이제 충청도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종단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제 후보님 계속 오셔서 같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인사도 못 드리고 네. 앞에 간 네. 적이 없어요. 오마이 중계할 때도 네. 맨 뒤에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민심은 그 뒤에서 보이죠. 네. 같이 이렇게 함께 다니는 분들은 저희 지지자들이고 뒤에서 이제 시장 상인들이나 다른 그 일반적으로 다니는 행인들을 붙잡고 이제 여쭤보고 하는데 충북이 3년 전에 5.5%를 졌습니다. 바로미터로 그러잖아요. 한 번도 역사상 충북에서 이긴 네. 사람이 진 적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이번에 어떠느냐? 제가 오늘 아까 점심에 이제 청주에 있는 상당 산성에 등산하는 분들, 네. 그분들을 이제 입구에서 쭉 인사드리고 했는데 나이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부분들 네. 또 증평에서 오늘 추미애 그 장관님 오셔서 이제 같이 연설하고 뒤에 이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를 봤는데 거꾸로 5.5를 뒤집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보다 훨씬 더 기대감이 있다. 음. 정말 많이 변해 네.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로 가야 된다는 거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 진영은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고 상대들은 제가 금토일을 다니면서 국민의힘이 선거운동하는 걸 못 봤어요. 희한하게. 아, 그래요? 정말로 못 봤어요. 이상하다. 네. 그래서 봤느냐 했더니 뭐 유세차 지나가는 거 2번 봤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계속 새벽부터 밤까지 다녔는데 못 봤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조금 둔해 있다. 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있다. 그러면 그건 곧 나중에 투표장으로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그럼요. 그 여세를 계속 몰아가야 된다. 네.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이 내란 세력들이 쌓아놓은 이 오물들을 네.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의 선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굉장히 이 단결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 보수 세력이 계속 결합도 네, 해주고 분위기 정말 커지고 좋습니다.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이처럼 좋은 네. 분위기 속에서의 선대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한동훈 전 후보가 내일부터 모레부터인가 뭐 결합은 한다고 하지만 또 따로따로 돌아다닌다면서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된 거죠. 전광훈 세력 포함하여 유는 이제 나갔다 그러지만 뭐 김계리 변호사는 또 네, 들어오고 네, 석동현 변호사는 또 또 뭐 나가고, 나가고 네. 선대위 그 핵심 멤버들은 윤 어게인이 완벽히 실현이 됐죠. 뭐 총괄하는 분, 수행하는 분, 네. 메시지 쓰는 분 다 뭐 3년 전 그대로 멤버니까 직함도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뭐 종교적인 것도 안에 이제 한 지붕 네, 몇 네, 가족이 네. 돼 있고 세력들도 그렇고 뭐 그들이 빅 텐트는커녕 찢어진 네. 텐트죠 그야말로. 자 그러면은 D-16이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그쪽 국민의힘 진영에서요 어떤 급격한 새로운 변화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뭔가 반격을 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이제 없어요. 남아 있는 유일한 카드는 단일화인데요. 네. 이준석 단일화인데 뭐 앞에 타임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네. 결국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돈 때문에 뭐 단일화할 것이다. 지금은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소 비용으로 하고 있고 네. 뭐 어느 정도 후원금으로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단일화에서 본인이 구부리고 들어가든 뭐하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네. 또 하나는 당권을 이 뒤에 지금 모든 사람이 시계가 당권에 맞춰 있거든요. 그 당이. 그럼 당권을 본인이 장악할 수 있다면 네. 들어갈 텐데 당권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음. 전혀 없죠. 지금 네. 워낙 여러 갈래고 그걸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네. 본인 스스로 돌파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워낙 제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미 타이밍을 거의 잃어가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오늘 토론에서 틀림없이 이준석 후보 쪽은 네. 자기들이 잘했다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토론을 다 소화하고 싶을 거예요. 이 부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타이밍을 거의 놓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군요.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불과 지금 뭐 열흘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만약에 좁혀져서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볼 만하다는 어떤 그 보수 진영의 압력 이게 생기지 않을 정도면 단일화는 없다. 네. 이렇게 보면 자 이재원 의원께서 네. 보시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변수가 있다면 뭔가요? 변수요. 남은 한 16일입니다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정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국민들은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네. 2차 TV 토론. 네. 자 대비 잘 하셔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시청자 댓글 보니까 가장 크게 대비해야 될 것은 이준석의 계속되는 깐죽거림에 후보가 엄청나게 성질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도 있네요. 초반에는 좀 성질이 좀 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차분하게 잘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네. 끝나고 나서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말꼬리 잡기라든지 왜곡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남은 시간에 정말 우리 후보님의 비전과 철학, 계획, 공약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끌려가거나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네. 뭐 감히 무슨 그 팀에도 있지 네. 않고 그냥 삼자적 입장에서 한다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런 것들은 좀 더 감성 있는 멘트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그래요? 좀 있습니다. 그 가덕도에서 그 어떤 그런 위험스러운 걸 또 무릅쓰고 또 12.3 내란의 밤을 극복하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네. 감성적인 터치 물론 경제 이런 건 굉장히 이성적 영역의 토론이지만 마무리 멘트 정도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도 준비하고 듭니다. 계십니다. 이등인 김문수는 김문수 후보는 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끔먹끔먹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습관이 이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못 알아듣나 하는 직관적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표정이 않을까.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그죠? 예, 내용은 뭐 제가 뭐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런 어떤 갑자기 뭐를 이렇게
들어서 당황하면 눈을 꼬막꼬막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상대 비판하고 깐죽거리는 거 말고 자기 얘기를 대안을 좀 얘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특히나 이제 사회 분야 이런 쪽에는 더더군다나 네.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본인은 계속 질문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이 그렇게 그래요. 본인 스스로 설정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는 어떤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얘기를 좀 더 글쎄요. 하면 맞습니다. 씨앗이라도 뿌려놓는 개념이 되지 않겠나. 자, 권영국 후보는 뭘 좀 바꾸면 좋겠어요? 아까 그 애티튜드는 애티튜드? 뭐 시원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저희도 시원하니까 좋은데 네. 그래도 조금 그건 토론이니까요. 네. 예, 주장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그래요. 우리 저 신용환 교수님은 오마이 TV 자주 나오셨고 이정훈 의원님 가끔 나오셨잖아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시청자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헤어져야 네. 되니까.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도 유세를 하거나 시민분들 뵐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 절망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던 그 내란 세력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에게 또다시 표를 구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싸움도 결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 내란을 이어가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네,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헌정 질서를 계속 파괴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한 주권 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뭐 많이도 출연했지만 오마이 TV 앵커 역할도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써 있다시피 모든 네. 시민은 기자다이지 않습니까? 모든 네. 시민은 기자다. 그러니까 네. 모든 시민은 앵커다. 예. 또 요새 박정호 기자는 현장에서 모든 시민은 정치 평론가다 해가지고 네. 현장의 시민들의 맞습니다. 진짜 네. 전 너무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이 많아요. 맞아요. 현장의 제가 시민들이. 미처 못 챙기는 것도 네, 지적해주고 정말 훅 하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정말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 그 낮 시간에 앵커 역할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 심야에 이 타임에 오신 적도 있으신가요? 거의 한번 저 한두 번 왔었죠. 있었어요? 박영식 저기 하실 때. 그래요. 그때, 예, 박영식 라이브 할 때. 두번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자정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독자들에게. 네, 이 현장에서 보면 다 이긴 거잖냐. 그냥 뭐 적당해도 이기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대한 국민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권자의 위치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정말 어렵게 되찾았는데 압도적인 승리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권자의 힘을 유감없이 풀파워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순간 5월 19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오후 6시부터 TV 토론 함께 보기 프로그램을 해왔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경제에 대한 거였고요. 23일에는 사회, 그리고 27일에는 정치에 대한 토론이 또 이어집니다. 이것 역시 오마이 TV 채널을 통해서도 네 후보의 생생한 그리고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 TV는 이렇게 박정호 기자가 현장에서 생생한 현장 중계를 입체적으로 하고요. 또 스튜디오에서는 입체 분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오마이 TV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주실 분은 지금 화면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010-3270-3828 여기에 문자로 나도 후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내일 우리 직원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박종우 기자의 핫스팟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